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분 사연입니다. 고민 사연이고 와인 마시는 토끼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부터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저희 반 반장님은 반장기 내려놓고 다른 반에 작업자로 가셨고 저희 반에 새로 반장님이 오셨는데요. 인사이동하기 직전에 직장님께서 저희 반에 오셔서 반원들 모아놓고 말씀하셨는데 이 반의 반장으로 발령받은 땡땡땡 반장님께서 사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전관계가 매우 안 좋습니다.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갚지도 않고 반에 있는 여사오들 전부에게 돈 빌려달라고 톡을 보내다가 반비에까지 손을 댔다고 합니다. 아무튼 돈 빌려주지 마세요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 왜 쓰는 거야? 계속 읽겠습니다. 이분이 도박 중독 환자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돈 빌려간 걸 갚을 능력도 없고 도박은 취조 못한다며 어른들이 이야기 나누다가 이분 이야기만 나오면 혀를 끌끌 찹니다. 심지어 이분 반비에까지 손대서 회식도 못 가게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저희 반비에도 손대겠죠. 젊으신 분 아니고요. 반장이신 만큼 연세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결혼을 하셨을 것 같고요. 도박 때문에 이혼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 말씀대로는 저희 반에 50대 형님 한 분이 한동안 다른 반에 지원 나갔을 때도 이 반장님한테 돈 빌려주고 지금까지 못 돌려받았다고 하고요. 저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도 이 반장님이 도박 중독 증세 때문에 저희 반에서 온종일 말씀 부리고 반원들이 반장님한테 이게 뭐냐고 짜증 부리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재생돼서 벌써부터 머리가 아득합니다. 사실 제가 가진 장애를 비관해서 우울증 카페에 가입했던 적도 있었는데 거기 단톡방에 들어가니까 저 빼고는 전부 도박 때문에 카페에 가입하셨던데 비록 제가 도박 중독자나 카톡을 했어도 그때는 이름만 조금 아는 인터넷 지인 정도였고 지금은 내가 다니는 회사에 직장 상사가 도박 중독자라는 겁니다. 직장 상사가 도박 중독자라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일단 말 섞지 마세요. 아니 나 이해가 안 돼 이게. 아니 이런 사람을 써준다고요? 이게 원청이 아니니까 써준 거. 원청이 아니니까. 아니 회사도 웃기네요. 이게 지방회사라서 그런가? 지방이라서? 아니 원래 진작에 내보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오래 일한 게 자랑이에요? 아니 지인 나쁜데? 아니 저렇게 일하면 다른 사람 무슨 피해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려놓고 안 갚는 거잖아요. 사기잖아 사기. 전과도 있는 사람 같은데 내가 보니까. 잘라야죠. 1벌100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 저런 사람 한 명 때문에 괜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만둔다니까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저런 사람이 한 명 있으면요 여러 사람이 곤란에 빠져가지고 괜히 열심히 다니다가 저런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만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백으로 꽂아준 자리인 것 같아요. 네, 백으로 넣은 자리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아니 이런 얘기 왜 하는 거 오리엔테이션에. 이반에 반장으로 발려받은 땡땡땡 도박쟁이 반장께서 사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전관계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럼 왜 뽑았냐고 반장으로. 이 회사가 좀 이상한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오히려 이런 사람 딱 잘라가지고 회사 얘기해야죠. 앞으로 우리 회사에 도박하다 걸리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이 사람 좀 잘릴 거니까 회사 내에서는 도박 얘기도 하지 마시고 도박하다 걸리지도 마세요. 그래도 돈 빌리다 걸리면 무조건 자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딱 잡아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기강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할 사람이 없나? 아니 회사 일할 사람이 없나요? 일손이 부족한가? 야 여사오들 전부에게 돈 빌려달라고? 아니 이 사람 분명히 돈 빌려달라고 합니다. 분명히 합니다 이 사람. 보니까 윗선에 백이 있는 거 같네요. 백이. 일반 회사였으면 진작에 잘렸습니다. 진작에 잘렸습니다.
보니까 신물자의 가능성도 있고요. 사실 난 회사가 마음에 안 드네요. 이런 질 나쁜 사람을 반장으로 써주는 것 자체가. 참. 공금횡령이네, 공금횡령. 솔직히 남자로 쪽팔린다, 진짜. 이거 분명히 하는 겁니다. 이거 이 일을 왜 하는지 아세요? 이 반장이라는 사람이 일을 왜 하는지 알아? 도박비 벌려고 하는 거, 도박비 벌려고. 돈 벌면 또 도박할걸? 생각해봐. 그동안 월급 받으면 다 도박하는데 썼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도 왜 빌리겠어? 이 사람도 돈을 버는데. 돈을 버는 적죠. 도박이라 다 꼬라박으니까 돈 꼬라박았으면 안 해야 되는데 또 하고 싶으니까 주변 사람 돈 빌리는 거겠죠. 또 합니다. 이 개벌은 나 못 줍니다, 이거. 예. 개벌은 나 못 져요. 못 고칩니다, 이 사람은. 못 고쳐요. 야, 이 와중에 일하겠다고 나 들어온 거 봤을 때 난 사람은 안 보인다, 주기 말해서. 인간은 안 보입니다, 진짜. 솔직히 말해서. 아니, 이 사람이 카페 가입자였어요? 이 반장이란 분이? 이 도박 중독자가 그 도박 그 우울증 카페 회원이었습니까? 아유, 발키리님 고맙습니다. 빵 많이 파시고. 아, 저 PB가 파리바게뜨 발키리였구나. 나 몰랐어요, 이거를. 번창하시고. 제 댓글 사연으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제가 고맙죠. 일을 해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지 못하지만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새해 이루고 싶은 일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도박 중독자는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그분들 개같은 하는 경우가 드물거든, 솔직히 말해서. 난 솔직히 도박 중독자 솔직히 사람은 안 보여. 왜냐하면 본인 돈으로 말아먹어서 본인만 힘든 모르겠는데 보통은 주변 사람까지 피해를 줍니다. 분명히 저 도박 중독한 아저씨는 가족들한테 피해를 많이 줬을 거예요. 자기 돈만 날린 게 아니라 가족 지인 돈까지 다 날려먹었어. 근데 미안함 못 느껴. 도박 중독자는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하고 다릅니다. 내구조가. 뭐 양심의 가책이나 미안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는 겁니다. 남에도 밀려가지고. 애초에 미안한 게 없으니까. 미안한 게 없으니까 저렇게 철판 깔고 회사 다니고 일하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미안했으면 상대방한테 뭔가 좀 잘못을 느꼈다면 저러고 살지 않겠죠. 합니다. 도박 중독자는요. 그러니까 도박을 할 수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도박 중독자들은. 그러니까 도박 중독자는 어디냐면 도박을 할 수 있으면 집도 팔아버립니다. 집도 부동산에 내놔버려요. 가족도 허락도 없이. 아니면 있잖아요. 그 집에 통장 있죠. 가족들 통장도 빼가지고 그거 돈 털어가지고 합니다. 대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나올 수 있는 수단이면 다 해요. 다 합니다. 이혼해야죠, 분명히. 당연히 이혼해야죠. 어떻게 같이 삽니까? 그래서 그냥 있잖아요. 자기가 번 돈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돈이죠. 돈에다가 와이프 통장에 있는 돈 다 해요, 이게. 처음에는 잘못했으니까 뭐 용서해줘요. 근데 용서가 안 돼. 용서해줘도 있잖아요. 딱 그때까지만. 또 합니다. 뭐 처가에서 좀 열심히 살라고 도와주잖아. 그 돈과 또 해. 그래가지고 막 본인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본인 집만 말아먹고 뭐 처가나 이제 부모님 집안까지 다 풍미박산 만들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게 도박이죠. 그래서 사람은 안 보이는 거야, 제가. 자기 돈으로 해가지고 했으면 이해라도 하죠. 근데 보통 자기 돈으로 말아먹는 것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해악을 다 갑니다. 이것도 봐봐. 이것도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돈 없으니까 주변에 지인들 돈 빌려가지고 하잖아요. 그리고 공금 횡령까지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을 또 써준다는 것 자체가 도박을 또 하라는 겁니다. 또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 봐주는 게 이 사람 입장이 그런 거야.
나 그럼 도박 더 해도 되겠네. 회사에 써주는 거니까 반 바뀌었으니까 여기서도 사람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면 되겠네. 이 사람 나를 잘 모르니까. 맞잖아요. 그 전에 있던 반은 사람들 아니까 돈 빌려라 얘기 못하겠고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돈을 빌려달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회사도 웃기네. 내가 보니까 반을 바꾼 것도 그런 거예요. 자를까 말까 하다가 이제 그 전에 반에서 바꿔달라 했겠지. 같이 일 못하겠다고. 그래서 바꾼 것 같아요. 그러면 저 반장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을 안 섞으면 됩니다. 말을 안 섞으면 돼. 말 돈 빌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 돈 없습니다. 저 월급 받으면 돈 없어요. 저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 생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니면 자기 뜨세요. 그러니까 말 돈 얘기하잖아요. 자꾸 돈 얘기하시면 회사에 신고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못해. 강하게. 어차피 회사에서도 약간 인간 말종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냥 강하게 대처해도 뭐라 못해. 저한테 돈 얘기하시면 회사에다 찌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못해. 그리고 돈 달라고 하잖아요. 돈 달라고 하면 부모님이 관리했다 그래. 부모님 엄마한테 돈 있어가지고 나 돈 못 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도맡아서 관리하시기 때문에 난 용돈 받아 생활한다. 용돈 말고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차피 돈 못 토네요. 차비 말고는 없다. 차비하고 담배값 말고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설마 담배값마저 빌려달라고 할까? 참 근데 회사도 웃기다. 근데 진짜 회사도 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아무리 일손이 부족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러니까 하청업체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 아니야. 아웃소싱 이미지가. 개나서 다 써주니까. 나름 좀 체질 개선해야 되는데 일손 쿠파타고 팔다리 달렸으면 질 나쁜 사람 다 써주니까 이러니까 이미지가 개차반이잖아 이게. 그거야 뭐 그 사람 몫이고요. 안 하면 돼. 나 돈 없다고 하면 돼요. 아니면 역성을 내시면 됩니다. 역성을. 버럭하면 돼. 보통 저런 아저씨들한테 좀 버럭하면 돼. 현장에서는요. 만만하게 보면 큰 소리 한번 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경상도잖아요. 사연자분이 거제도거든요. 아재요! 돌아십니까? 한 맞아볼래요? 하면 못 갑니다. 이제 때린다는 게 아니라 이 아이 정신 못 차렸네. 몽키 쓰는 벨트는 어딨더라 하면서 이렇게 해버리면 가버릴 거야 아마. 원래 이런 현장 같은 데 좀 강하게 나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좀 무식한 방법인데 어차피 이분 일하는 데가 좀 거친 곳이에요. 이분 일하는 곳이 뭐냐 하면 조선소예요. 조선소. 조선소는 굉장히 좀 질 나쁜 사람들도 많고 현장이 굉장히 거칠어요. 대한민국 현장이 가장 거친 것 중에 하나야. 그러면 좀 만약에 돈 빌려라 하잖아요. 그럼 저렇게 역성을 내버리면 안 와요. 안 온다니까. 한번 저렇게 세게 한번 들이받는 것도 좋아요. 물론 이렇게 하면 뭐 싸가지 없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안 옵니다. 공장이라는 게 좀 숫기 없고 착하게 보이잖아. 그러면 이제 만만하게 보거든. 그래서 한 번쯤 이렇게 좀 위력을 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만약 돈 빌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장님 맞아요. 돌아십니까? 정신 못 차립니까? 당신한테는 껌 한 단 살 돈도 안 족하니까 다시 얘기하지 마소.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와요. 아니면 회사에 제보해서 우리 반도 바꿔달라 할까? 당장 가가지고 회사에 얘기해서 반장님 바꿔달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드릴까? 그럼 안 할 거예요. 그럼 안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렇게 한번 세게 해줘야 돼. 그럼 안 와요. 절대 안 와. 특히 저 사연자분 덩치가 있잖아요. 저분 덩치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세게 얘기하면 웬만한 사람 안 와. 아이고, 아무튼 도박 중독 진짜. 내가 공장 관리자면 안 써준다 진짜. 아유. 근데 참 웃기네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일자리 없다고 하는데 이런데 일손이 부족하네.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튼 도박 여러분 이제 하시면 안 돼. 올해부터 현질 하지 마세요. 호구순이 하지 마요. 하지 마. 그 돈은 맛있는 거 사 먹어. 여러분 도박을 왜 하는지 아세요? 남자들이 도박을 왜 하냐면 취미생활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취미생활이. 보통 도박 중독자를 보면 하루 일과가 일하고 폰만 치고 자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취미생활이 없어요. 보통 일이 고달프고 우미곤잔 삶을 사시는 분들이 도박을 많이 합니다. 재미가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기 때문에 도박을 하는데 재밌잖아. 이게 삶에서 느껴보지 못한 재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빠지면 이제 거기에 중독되는 거지. 그래서 취미생활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내가 좀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그런 데 빠지지 않아요. 아무튼 올해는 제가 뭐 여러분들 뭐 도박 중독, 현지 중독, 비트코인 중독 이런 사연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사는 거 다 힘들고 어려운 거 아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돈 걸고 하는 걸 하지 마세요. 돈 걸고 도박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요. 그거 했다가 내 벌어놓은 거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까지 피해를 끼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